평생을 베풀고 살아왔는데 정작 내 인생은 텅 비어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친구나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줬지만 돌아오는 건 뜻밖의 실망이나 외로움뿐이었던 순간들. 분명 잘 해주고 싶어서 한 일인데 왜 마음 한편이 이렇게 허전할까요? 내가 너무 과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탓해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단순히 주는 것만으로는 관계를 지킬 수도 나의 행복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베풀미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새해부터는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꼭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잘될 라디오가 더 많은 분들과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이어온 베품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지 정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8시,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정숙 씨. 그런데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친구 명자 씨였는데요. 어제도 걸려왔던 전화였습니다. 정수가? 나야. 오늘 바빠? 잠깐 통화돼?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나 아직 커피도 못 마셨는데. 아니, 어제 말했던 그거 있잖아. 내 딸이 말이야, 또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오늘도 명자 씨의 이야기를 듣느라 커피는 식어버리고 통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 정숙 씨는 일찍 동네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새해부터는 운동도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일찍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늘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오늘 아침에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서 말이야. 아니, 또 무슨 일이야? 어제도 그랬잖아? 오늘은 더 심각해. 이번엔 내 사위까지 쌍으로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거 있지?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잤어. 이번에도 역시 친구의 말을 끊어내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보니 계획했던 시장도 가지 못했고 운동은커녕 설거지조차 하지 못한 채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휴대폰을 멀리 두었지만 결국 친구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너까지 이러면 나 정말 서운해. 보는 대로 전화 줘. 결국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친구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명자야, 나도 요즘 할 일이 좀 많아. 아침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가 어려워. 아유,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전화 한 통 받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걸. 정숙이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매일 아침 반복되는 전화로 인해 정숙 씨의 삶의 리듬은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혼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정숙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하루는 왜 항상 이렇게 남을 위해 시작하고 끝나는 걸까? 2025년 새해부터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첫 번째. 내 시간을 남에게 베풀지 마세요. 노년의 시간은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귀한 시간을 무심코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은 점점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일은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심과 위로를 요구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을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거나 지나치게 길어지면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시간, 에너지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으며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 시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끝없는 대화와 요청에 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하루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절을 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정숙 씨처럼 반복되는 요청으로 자신의 시간을 잃고 있다면 먼저 하루의 일정을 정리해 보세요. 간단한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하루의 중요한 일과 시간을 미리 계획합니다. 이를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하며 이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친구의 요청이 반복될 때는 오늘은 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정중히 말하며 거절하세요. 이때 자신의 일정과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의 리듬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 산책이나 요가, 독서처럼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 실천해 보세요. 이는 하루를 보다 활기차고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먼저 확보하세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거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시간들이 쌓여야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호준 씨는 오랜 친구 태식 씨와 자주 만나 밥을 먹곤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였기에 가끔씩 밥값을 대신 내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호준아, 오랜만이다. 오늘 저녁 한 끼 같이 하자. 좋지. 어디로 갈까? 소고기 먹으러 가면 어때? 네가 좋아하는 식당 있잖아. 그렇게 소고기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마친 뒤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바쁜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아유, 역시 너밖에 없다. 잘 먹었어.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태식 씨는 매번 밥값을 내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태식 씨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호준아, 바빠. 요즘 방어철이잖아. 우리 방어 먹으러 가자. 제철일 때 먹어야 제맛이지. 방어? 좋아. 맛있겠네. 그렇게 이번에도 태식 씨가 선택한 식당에서 방어회와 매운탕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태식 씨가 먼저 연락해서 방어를 먹자고 했기에 이번에는 한 번쯤 사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계산할 때 태식 씨는 또다시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준 씨는 멋쩍은 듯이 농담처럼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태식아, 오늘은 네가 사는 거 아니었어? 아, 나 요즘 힘든 거 알잖아. 내가 좀 봐줘. 우린 이런 거 따지는 사이 아니잖아. 호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호준 씨에게는 이 또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호준 씨는 약속 자체가 점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베풀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부담을 남기게 됩니다. 2025년 새해부터 절대 베풀면 안 되는 두 번째. 남이 베푸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베풀지 마세요. 호준 씨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은 단순한 배려와 호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가 이를 점점 권리처럼 여기고 매번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호의는 점차 짐이 되어갔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관계는 큰 부담으로 변질됩니다. 상대가 나의 배려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만 한다면 그 관계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게 됩니다. 베풀음은 서로의 감사와 존중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를 당연시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의 시간과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이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쓰여야 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돌아보고 나의 호의가 권리가 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베풀음은 기분 좋은 나눔이 되어야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관계가 부담으로 변질됩니다. 이제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내가 사지만 다음번에는 네가 준비해와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제안을 해보세요. 서로 번갈아가며 대접하는 방식은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구와 식사를 할 때 이번에는 저렴하고 맛있는 곳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면 서로 부담이 없잖아. 이렇게 미리 예산을 정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비용을 똑같이 나누어 더치페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역할을 분담하려는 제안을 거부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관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70세 이후의 베풀음은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나의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기보다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영숙 씨는 환갑이 넘는 나이였지만 해마다 명절만 다가오면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갱년기를 힘들게 보내고 체력도 떨어졌지만 차례상 준비는 결혼한 해부터 지금까지 늘 혼자서 해야 했는데요. 명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애미야, 차례상에 올린 것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음식은 넉넉하게 해야 한다. 특히 내 시누이들 집에 갈 때 싸조하니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만들어라. 어머니, 이번에는 차례상을 좀 간소하게 준비하면 안 될까요? 물가도 많이 오른 데다가 제가 이제는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기가 힘들어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간소하게? 고작 환갑이 넘어서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사니? 넌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워 먹었길래 이런 기본도 안 돼? 자식이 모르면 부모가 가르쳤어야지.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넘어 친정까지 모욕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영숙 씨는 결혼 후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면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해 손님을 맞이했고 병원에 가실 때는 항상 시간을 내어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이 떨어질 때면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영숙 씨를 보고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칭찬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로 9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늘 며느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를 해주면 둘, 셋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경우 비난과 핀잔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상처 주는 말들은 영숙 씨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영숙 씨는 자신이 참고 베풀고 살면 가족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려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늘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환갑을 넘긴 나이에 돌아보니 자신이 그렇게 참고 베풀면서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2025년 새해부터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세 번째. 나를 깎아내리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영숙 씨는 왜 나는 참고 베풀기만 했을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했던 걸까? 시어머니가 나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고 고마워하셨다면 이렇게 산 세월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영숙 씨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시어머니의 요구에 바친 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는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고 정작 가족의 행복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던 그 세월이 이제는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처럼 가족을 위해 참고 베푸는 삶을 살아온 분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희생이 반드시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갈 때 정작 자신도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70세 이후 나를 위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를 지키고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더 행복한 가족과 관계를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많은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면 시어머니나 가족들에게 이번에는 제가 간소하게 준비하고 나머지는 각자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역할을 분담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이 반복될 경우 어머니,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세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변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비록 상대방을 바꾸기는 힘들더라도 내 자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가 생기고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기보다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을 보호하세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깊게 받아들이기보다 그건 어머니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방어선을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잘못된 베풀미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를 지키며 지혜롭게 베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 새해부터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첫 번째, 내 시간을 남에게 무심코 베풀지 마세요. 아침 시간을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하듯 우리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복적인 요구에 휘둘리기보다 하루의 리듬을 정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남이 베푸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베풀지 마세요.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고 결국 나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의 호의를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세요. 마지막 세 번째, 나를 깎아내리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상대를 존중하는 만큼 나 자신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비난과 무시를 참아가며 억울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선을 긋고 나를 지키는 삶을 선택하세요.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다짐과 시작의 기회를 줍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과 잘못된 베풀음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인생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내가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가치입니다. 남을 위한 삶만을 살아왔던 어제는 뒤로 하고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세요. 하루 한 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이 쌓이면 더 풍요롭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70세 이후의 베풀문 선택이 아닌 나를 위한 지혜로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돌보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행복을 지키고 가족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2025년, 이제는 나를 위해 베푸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잘될 라디오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새해의 베풀음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분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